안녕하세요. 엄마, 딸의 조용한 유럽 여행. 지난 여름에 여행한 로마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날, 호텔 근처에 구글 리뷰가 아주 좋은 아침 식당이 있어서 여기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카푸치노도 맛있고 팬케이크도 맛있고, 사실 늘 먹는 것들이긴 하지만 로마에서 먹으니 더 맛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콜로세움 투어를 오후 1시에 예약을 해놓아 그 전까지 천천히 동네 시장 구경을 합니다. 소품 가게도 괜히 기웃거려 보고요. 우리가 묵고 있는 바티칸 시티에서 콜로세움까지는 메트로를 타고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메트로역을 나오니 바로 보이는 콜로세움. 와,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던 콜로세움 정말 멋집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랫소리가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오후의 일정이 기대는 되지만 날은 이미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이때가 6월의 중순 로마의 한여름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가이드 투어를 기다리는 관광객들의 모습. 투어는 콜로세움을 둘러보는 것만이 아니라 로만 포럼, 팔렌타인 힐도 함께 둘러볼 것입니다. 3시간짜리 관광 해설 투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포럼은 고대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공 및 사회생활이 진행되었던 곳이고요. 원래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안되었지만 수세기에 걸쳐 예술 작품과 정치 권력의 실제 싸움터로도 변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로마 사람들, 특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고는 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유적지입니다. 서기 64년경에 지어진 오랜 도시의 흔적, 지금은 2024년. 1000년, 그리고 또 다른 1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남아있는 인류의 흔적. 내가 뭐 건물이나 돌덩어리를 남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미한 존재의 나이지만 그래도 무엇이 오래도록 남겨지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역시 위대한 건 돌과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팔렌타인 힐은 로마 7 언덕 중에 하나로 가장 주요한 언덕이었으며 로마 왕정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후에 이 황궁을 확장했으며 후대에도 계속 로마의 정식 황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팔라티노 언덕에는 황궁 외에도 부유층의 저택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계시는 우리의 가이드님. 로마 시대에는 팔라티노 언덕에서 곧바로 콜로세움 경기장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팔라티노라는 이름에서 궁전 팔레스라는 단어가 유래됐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고대 부자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제 드디어 콜로세움에 입성을 했습니다. 참 기억의 힘이란 대단한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저기 저쪽에서는 네로 황제가 앉아있을 것 같고, 또 찰턴 헤스톤과 사자가 엉켜 싸울 것만 같아요. 또 어디에선가 나타날 것만 같은 맥시무스. 영화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저도 이리 서성이고 있고요.
콜로세움은 멋있지만 오래 머물 순 없으니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여행이 그렇고 관광이 다 그렇죠. 볼 거 다 보았으면 미련이 남아도 떠나가야 합니다. 콜로세움 근처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늘 유명 관광지 근처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차도 많고 집들도 많고 좀 복잡한 동네인 것 같아요. 메트로를 타고 다시 트레비 분수 쪽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람들이 바글바글. 우리 귀여운 복실이도 로마 구경을 나왔네요. 저녁으로는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전날엔 톰 크루즈 때문에 못 올라갔던 스페인 광장의 계단을 오늘은 드디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톰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블의 프로모션을 잘 마치고 로마를 떠난 건지 오늘도 못 올라갔다면 한이 맺혔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이 스페인 계단을 못 올라간다면. 로마의 여름날 하루에 해가 졌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호텔. 이 오랜 역사가 묻어나는 엘리베이터를 탈 적마다 재미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또 맥도날드를 먹어봐야죠. 로마의 맥도날드는 어떤 맛일까요? 관광객 여성들이 이렇게 조신하게 긴 치마자락을 펄럭이는 이유는 바티칸 시티 안에는 짧은 치마를 입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아침 9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서 오후 1시 반이 되어서야 겨우 바티칸 시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에 온 이유는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를 정말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의 땡볕 아래 4시간 넘게 기다릴 수도 있었고요. 아, 바티칸 왕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자, 무슨 구경도 식구경이라고 우리는 일단 들어가자마자 바티칸시티 안의 카페에서 나는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딸아이는 샐러드를 시켜 먹었습니다. 정말 흥들게 줄 서서 들어왔으니 일단은 쉬자. 잘 쉬었다가 이제는 박물관 안으로 입장을 합니다. 발코니 밖으로 보이는 로마 시내 풍경. 이 영상의 색감이 참 곱고 이쁘네요. 역시 동상을 사랑하는 이쪽 민족. 제가 보기에도 너무 멋져서 모조품이라도 하나 사서 집안에 들여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멋있어요. 와, 저는 이런 풍경이 참 좋습니다. 제게는 로마를 표현할 수 있는 딱 한마디는 와우입니다. 개들이 자꾸 짖네요. 사람을 놀래키는 천장화들 정말 예술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화 작품이라고도 하네요. 어휴,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정말 뭐라 딱히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조각가, 화가, 건축가, 시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와 천장화를 완성하기 위해 무려 4년 동안 허리를 구부린 채로 완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쯤 되면 예술가 집안 출신의 위대한 DNA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그의 집안은 오로지 딱 한 사람, 그만이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너무 뜻밖이죠?
마티스의 그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가 봅니다. 딱 하나 남은 건 저의 천지창조인데요. 대미를 장식한 저의 천지창조는 촬영이 불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한참을 감상하다 나오면 바티칸 대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아름다움과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켈란젤로의 설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천장이 신과 인간이 만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피지컬적으로 천장이 인간에게 가장 높은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멋진 예술 작품을 어디서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종교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의 신에게 바치다 보니 이렇게 극치에 화려한 성전이 만들어졌나 봅니다. 저의 뇌피셜인 거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경외하는 대상에게 바치는 정성, 그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아름다운 성당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나, 저는 제 자식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걔네들이 종교는 아니지만 주님의 은총 덕분인지 이 대성당 안에서는 사진이 아주 예쁘게 잘 찍힙니다. 은총은 곧 불빛인 것 같아요. 신부님이 지나가십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은 종교성과 역사성, 예술성 때문에 세계적인 순례 장소로 유명하다고 하죠. 이 대성당 안에는 500개의 기둥과 400개가 넘는 조각상, 44개의 제대와 10개의 돔, 1300개의 모자이크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으며 성 베드로가 묻혀 있기도 합니다. 이 제단에서는 교황만이 미사를 집전할 수 있고 아래에는 성 베드로의 묘소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분이죠. 보고 싶었던 피에타 성모상입니다. 대성당 밖으로 나오니 이렇게 멋진 수문장이 바티칸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국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인구는 총 500명 정도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로도 유명하죠. 로마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피자 분식집에서 골라 먹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피자. 종류가 다양한 피자를 한 조각 먹고 나니 배가 불러서 많이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되고 또 행복했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는 로마를 떠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근처 카페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마음에 드는 카페 분위기. 약간 분식집 스타일인데 제가 분식집을 좋아합니다. 조만간 하나 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요. 구경 아주 잘했습니다. 정말 멋진 도시였어요. 로마역에서 공항으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관광지를 벗어난 지역의 풍경은 또 이렇네요. 아파트들이 많지만 그렇게 고층은 아닌 것 같아요. 로마도 인구 밀접 지역이겠죠. 당연히 또한 관광객 밀접 지역이기도 하고요. 드디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로마에서 다빈치를 못 만났네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소피아 로렐이라는 식당이 다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녀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더더군다나 딸과 함께
다음 여행지 체코 프라하로 떠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늦은 로마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로마를 여행했던 그 시간은 한여름이어서 그런지 좀 지겹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사람이 많았거든요. 여행이 아니라 행군을 나온 느낌이었어요. 지나치게 관광적이고 상업적이다, 뭐 이런 느낌. 다시는 로마에 올 일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웬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2번, 3번은 더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확실히 매력적이고 한 번쯤은 가보아야 할 도시인 것은 맞습니다.